이번에는 뭐 태국 소식인데요. 야, 우리 너무 다른 나라까지 오지랖 넓게 신경 쓰는 거 오지랖 아니니? 넓죠? 예. 아유 여기에 오지랖하면은 송오지랖이라고 계세요. 여기 아니, 이 근데 자리에. 예. 뉴스를 볼 때 이제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맨날 뉴스를 하는 게 아니 왜냐면 아침에 시사 프로 뭐 이런 거 라디오나 들어도 얘기한 게 뭐 자꾸 무슨 민정수석이 뭐 출근을 했네 뭐 출근을 안 했네 뭐 대통령이 어쨌네 대통령이 강제로 주저앉혔네 뭐지? 이것도 탄압이네 뭐 어쩌면서 이걸 내가 왜 뉴스를 보면서 이 소식을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뉴스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새 뉴스가 없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뉴스를 좀 들으면 네. 우리도 한때 이랬지. 그땐 그랬지. 음.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드라마를 보다가 바로 달동네를 보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게 좀 낫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해주는 사실 그쪽 국민들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만큼 와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고. 좀 위안감을 느끼게 해주는 해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강성환님 말씀처럼 세계 돌아가는 거 모르면 국짐 수준 됩니다. 아우 네, 맞아. 세계 뉴스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맞습니다. 자, 태국 소식인데 태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도 총리 불신임 투표가 열렸고요. 프라윷 짜노차 태국 총리와 그 외 강요 9명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부결되죠. 네. 이 사람 군사 구데타로 정권 잡아놓고 우리 흔히 하는 스킬 옷 벗고 나는 민정. 하지만 의원 300명은 내가 지정하는. 250명입니다. 네, 네. 50명 제가 조금 더 썼군요. 네. 그래서 250명 지정해서 다수당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부결되죠. 그래서 지금 반정부 시위도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뉴시스 보도입니다. 태국 총리 불신임안 의회에서 부결, 반정부 시위대 반발 불가피. 야당은 프라윷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에 실패했고 인권을 남용했으며 부패를 조장했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특히 프라윷 총리가 정권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국왕을 방패막이로 사용해 사회 분열을 심화했다고도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라윷 총리 등에 대한 불신임안은 의회에서 제적 487명 가운데 신임 272대 불신임 206으로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의결되려면 과반수 244표 이상 표를 확보해야 한다. 불가능하네. 250명을 고정표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불가능한 표네. 이거를 지금 잠깐 착각하신 게 뭐냐면은 거기서 말하는 250명은 상원이에요. 원래 태국이 상원이 없었는데 그 군부 쿠데타가 2014년에 일어나거든요. 이때 이제 프라윷 총리가 합동 참모총장으로서 본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군사 정권을 처음에는 이어가요. 그때 2016년 2년 후에 헌법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상원 250명을 모두 이제 군부가 평의회 같은 걸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왜 상원을 만든 거냐면은 여기는 총리를 이제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투표해서 총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체육관 총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총리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고요. 자, 요때 헌법 개정을 하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정안을 내놨었냐면은 우리가 지역구가 있고 비례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가 되게 희한해. 우리는 사실 지역에서 비례 정당에 표를 이제 체킹을 하면은 훨씬 많은 지지율을 얻으면 당연히 그 정당의 의석수가 많이 돌아가죠. 근데 네. 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걸 지역구 의원하고 연동시켜 버려요. 다시 말해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으면은 비례에서는 적게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권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원래 되네. 이게 비례로 따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지역구 많이 얻으면 비례도 많이 많이 줘야 받아야 되는데 되는데 비례에서 손해를 보면 지역구에서 손해를 보면 비례에서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줘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죽었다 깨라도 50% 이상은
불가능하겠네. 네. 그러네. 근데 그렇게 헌법을 개정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탁신 전 총리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탁신. 이 탁신이라는 사람이 뭐 본인 자체로는 공과 과가 있지만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가장 많이 한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분이 중심이 된, 물론 이분과 그 이후에 또 총리가 됐던 여동생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체포 구금되기 때문에 태국에 들어오질 못해요. 해외 망명 중인데 이 분을 따르는 타이푸어 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보면 항상 1위를 해요. 그러니까 군부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투표를 하면은 아무리 언론을 다 우리 편으로 돌려놔도 쥐어짜도 결국 투표를 하면은 그쪽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 총선에서 그쪽 당이 1위를 했어요. 근데 비례하고 합쳐지니까 어디가 1위다? 뿌레아 짜누차가 본인이 물론 거기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당이 1위로 올라서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원에서는 487명 중에서 277명이 연립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라이 짜누차 총리를 중심으로 한 그 정당을 중심으로 한 그 우파 정당들, 군부를 지지하는 정당이 277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어떤 투표를 해도 어떤 안건을 붙여도 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없네요. 겁니다. 예. 그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배우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거 되게 무섭죠. 의회가 무섭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반정부 12대가 요구한 게 뭐냐. 짜노차 퇴진해라. 그리고 군부가 개정했던 그 2016년 헌법 다시 개정해라. 우린 비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징역 15년까지 내릴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왕실 모독죄 그거 폐지해라. 왕실 모독죄가 왕실 개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군부도 이러면서 어느 정도 그 자신감을 가진 게 왕실하고 둘이가 짜온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왕이 황태자였을 때 쿠데타를 해가지고 사실 식물 인간 상태인 존경받는 국왕을 빼고 황태자한테 승인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지금 이 정부를 세운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왕도 뭐 공식적으로만 부인이 뭐 20명이 넘는다 그러고. 지금 왕의 공식 왕비는 한 명이고요. 왕비는 한 명이지만 후궁, 그러니까 왕의 배우자 직책을 받은 후궁도 한 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메인이 22명인 거야? 그렇지. 첩이 20명이 넘는 거죠.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이 나라도. 그래가지고 뭐 해외 무슨 뭐 저택 구입부터 시작해갖고 독일에서요. 네, 엄청난 돈들을 질러 쓰고 있는 게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군하고 어떤 왕실은 약간의 대립 견제 관계가 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지.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는 좀 맘 놓고 질러도 된다. 같이 붙어 먹으니까. 같이 붙어 먹으니까 뭐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나왔다가 이제 국민들의 인심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사실은 뭐 50년 가까이를 군부가 계속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군부에 대한 불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은 왕정에 대한 지금 태국 왕실에 대한 불만이 같이 이제 합쳐져서 나타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치 세력을 개혁한다고 해서 이 보라유스를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이 시위가 가라앉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 왕이 내려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입헌 군주제로 변한 게 19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태국이 왕정이었어요. 왕정이었다가 중간에 군부가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실은 그 입헌 군주제로 바꾼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왕이 있는 한 계속해서 쿠데타가 벌어져도 왕이 승인을 해주면은 그 쿠데타가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로 국민들이 아무리 의원들을 뽑고 정부를 세워놔봤자 군부 쿠데타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만 19번이 일어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힘을 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이걸 승인해주는 왕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실이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입에서 왕실 얘기는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금기예요. 근데 이번에 시민들이 시위에서 처음으로 왕실 개혁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왕이 자국민들 400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 와중에 첩 20명을 데리고 수행당 100명이 넘는 사람들 데리고 독일로 갔어요. 아이고. 코로나 피해서. 피신을 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니 뭐 거기서 이승만도 아니고.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미국 주류 언론에서 어떤 폭로 기사를 내놨냐면은 이 왕이 바뀌면서 왕실 재산이 46조 원으로 무려 30% 이상이 불어났어. 이 기사를 빵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이 그 전까지는 사실 별 생각이 없다가 태국 시민들이 사실 한류도 가장 많이 퍼지고 있고 젊은 청년들 세대를 중심으로 이 친구들이 SNS를 활발하게 하면서 시야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사를 애들이 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국 내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부모 세대하고 10대와 20대 사이에 어떤 세대별 갈등도 겁나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왕인데, 왕인데. 우리가 이렇게 개기면 되겠니 아들아? 그거는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그러면 20대는 왕이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저 왕이 저 따위로 하니까 동아시안 국가에서 제일 잘 나가던 제일 큰형 국가이던 태국이 이제 심지어 필리핀에서 베트남마다 말리다 못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까지 우리 깔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라고 하는 분노가 전부 다 지금 반정부 시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비슷한 게 예전에 왜 대학생들 막 데모하러 다닐 때 부모들이 저거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정부 욕하고 다닌다고 그렇지. 이러면서 막 정말 그 걱정한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 이거 우리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90년대인데 거예요. 딱 네. 90년대. 내가 87학번일 때 딱 그 얘기였거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죠. 우리한테 할 때 데모를 왜 하니? 이거 살기 좋은 살기 세상에. 좋은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에 지금 이것들이 월급을 많이 주고 자유를 준다고 그러니까 배부르고 벌써부터 등가시니까 지금. 배불러 갖고 지금 벌써부터 더 달라고 이 난리를 친다고. 아니 그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이렇게 일구어 놓은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위에 전두환 대통령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들은 아직도 니들이 빨갱이 됐다고 지금 상정을 안 해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기요 손가락 하나 접어주세요. 저희 집은 김대중 선생님을 존경하는 집안입니다. 네, 저는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빨리 이사를 그런 얘기는 하지 하든지 마세요. 이제. 우리 방송을 네. 들으시라고 강요를 해. 네.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쭉 그 미얀마, 얀마 얘기만 쭉 하고 있었는데 네, 태국도 이렇게 태국. 됐다. 태국도 이제 조만간 이제 유혈 사태 비롯해가지고 이런 아이고. 방향으로 또 풀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그냥 붙어 있거든요. 바로 붙어 있거든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땅이 넓어. 미얀마가 길쭉하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얀마 사태에 대한 뭐 해결책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태국 군부가 태국 군부가 나서서 미얀마에 미얀마를? 있는 사태를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미얀마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왜? 네. 왜냐면 내부적인 문제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전쟁입니다. 그렇지. 준 전쟁에 가까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중국이 철저하게 개입만 하지 않는다고 치면 최소한 육군으로만 붙어보기에는 태국도 해볼만 하거든. 아니 근데 이게요 되게 민감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사실 중국하고 약간 역사적 문제 있고 일본하고 역사적인 문제 있어서 감정 안 좋잖아요. 똑같이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국민들 사이에. 원래 옆 나라끼리 또 안 친하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붙어 있는 나라들은 더더욱 영토 분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무튼 미얀마 문제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게 외국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미얀마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태국하고 베트남입니다.
no.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옛날에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아니, 안 돼. 아니, 동아시아 난리나. 대전으로 안 돼, 안 돼. 그렇죠. 네, 세계대전이에요, 이 사태가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내피셜 잠깐 땡겨봤어요. 그런 내피셜 머릿속에 지워. 근데 항상 송 작가의 내피셜은 현실이 된다. 안 됩니다. 아니 예전에도 이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 국경에서 맨날 치고받고 해요, 걔들도. 네. 아무튼 지금 있는 태국의 사태가 왜냐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이런 것들이 태국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고 자극을 안 받을 리가 없어. 그렇죠. 알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하면 명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군부 세력을 타파해야 된다는 어떤 명목으로 인해서 이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 근데 미얀마도 하는데 우리도 해내야지 뭐 이런 게 생긴다고. 아니 둘 다 지금 군부가 아니, 일어서 그쪽 동네는 있는데? 다 군부잖아. 베트남도 군부고 뭐 그렇긴 한데. 캄보디아도 군부 다 군부지. 근데 어찌 됐거나 그렇게 하긴 태국 사태도 캄보디아도 골치 아프지.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지금 1980년대부터 그러네.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훈센도 이 기회를 노리고 있겠네. 만일 중국이 들어와서 네. 미얀마를 어떻게 한다고 치면 야 그래도 우리 한쪽 떼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갈 수도 있겠는데 너무 복잡하다 지금 상황. 그러니까 네. 강압 통치를 하고 있는 정권들은 다 중국이 뒷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건 태국은 그동안 이제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한 개방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태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보다는 어떤 이런 그 반정부 시위에 의한 영향력들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민도라 그래야 되나? 민주화의 지수라 그래야 되나?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얀마보다는 나은 수준이고. 미얀마도 나아요? 네, 나은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태국 국민들이 미얀마 사람은 진짜 순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여지지만 미얀마는 내부적으로 이 정부와 충돌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국민성들이. 그래서 너무 얌전한 사람들인데 반해서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뭔가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태국 쪽에서 먼저 엎어버릴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자스민 혁명처럼 한번 이러한 불길과 바람이 불게 되면요. 태국이든 미얀마든 주변에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반드시 부조리에 대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정부에 대한 바람으로 동아시아 전체에 이런 사태들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 말하는 자스민 혁명이란 아랍의 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뭐 실패한 미완의 봄이었지만. 그렇죠. 네. 네. 왜 자스민 혁명으로 불리느냐면 튀니지에서 먼저 시작됐거든요. 튀니지에서 이제 노점상을 하던 청년이 분신 자살을 하면서 이제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됐는데 튀니지의 국화가 그러니까 나라의 꽃이 자스민이래요. 그래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정작 벌려놓고 튀니지에서는 별일이 없었는데 주변 국가에서 주변 유혈 국가에서. 사태가 많았죠. 그렇죠. 네. 많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도 그런 혁명을 주도하던 게 SNS 덕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아랍의 봄 이후로 리비아 지금까지 내전 사태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때 시작된 게 시리아 내전이요. 시리아 우리가 정말 시리아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키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끌고 있다는 그 전쟁, 그 내전이 그때 아랍의 봄의 여파로 다 번졌던 그런 그래서 전쟁들입니다. 태국이 이제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 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총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30%를 넘어서면 사실상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되고요. 그렇죠. 50%에 근접하게 되면 어떤 정권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30%를 넘기는 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해 30%를 넘기고 이 바람이 40% 50%에 근접하면 될 수 있습니다. 태국도 미얀마도. 다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 어떤 그 희생을 치르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아니면 이게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느냐의 어떤 차이일 뿐이고 오히려 미얀마보다 태국이 앞으로의 그 진척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태국은 이제 아마 태국 시위는 왜 왕실을 지지하는 노란색 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빨간색, 그에 반대하는 빨간색 옷을 입은 탁신 계열 사람들이 이제 빨간색 옷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상징색으로 딱 나뉘어져 있거든요. 항상 그 시위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태국은 지금도 사실은 왕실을 옹호하는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친왕실 시위, 친정부 시위를 또 계속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노란과 빨강으로 대표되는 왕실 지지 세력과 탁신 지지 세력이 지금 군부가 잡고 있는 그 집권하고 있는 그 기득권을 탈취함으로 인해 갖고 마무리 짓는 형태로 가는 게 뭐 가장 뭐랄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군부는 무능했고요, 무리했고 무모했기 때문에 태국 안에서 지금 현 총리 이 쿠데타로 집권한 현 총리는 정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힘을 빼놓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옷 벗었다고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고. 민주화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속아봤잖아. 네. 네. 우리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해줄 수 있는 이게 참 얘기예요, 그런 이게요. 거야. 우리가 사실 다 겪어봤네. 그러네요. 우리가 다 겪어봤네. 더군다나 어목한 우리 시절. 세대가 진짜 우리 이 386 세대가 그걸 진짜 몸소 그러네요. 다 겪고 배운 세대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깨시민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진짜 어느 정도로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그래도 빠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93학번인데 1993년에 입학을 해서 첫 집회 나가서 우리가 5.18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광주 사태란 표현하지 말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칭을 빨리 변경해달라고 저희 대학생들이 외쳤단 말이죠. 지금은 모든 국민이 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꾸짖니? 누구도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편은 발전적으로. 아직도 사태란 말을 쓰는 패널이 나오더만. 쓰레기 같은 거. 보지 자, 마세요. 쓰레기 같은.